세계적인 기후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역으로 이용해 아열대 작물 재배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도에서도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년간 안동시장을 이끌어온 권영세 안동시장이 45년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권 시장은 임식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안동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대건 대구 수성구청장은 민선 8기,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산시와 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후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피해 사례도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변화를 기회로 삼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도에서도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역발상으로 접근해 재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청도군 각북면 바나나 농장, 노란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10년 전 귀농해 사과 등 과수 농사를 짓던 조병진 씨는 최근 냉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대체 작물을 고민하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역이용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바나나 재배를 시도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종묘를 가져와 식재해 바나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약 2년 정도 지금 경과가 되었는데 지금 바나나는 심고 나면은 1년 내에 바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안에 바로 수익이 창출되는 품종이고 지금은 주말 되면은 체험객들이 거의 한 500명 정도 찾아오는. 바나나를 외국에서 들어올 경우 70%가량 익었을 때 수입하는데 청도 바나나는 90% 정도 익었을 때 수확이 가능해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비닐하우스 건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소득 작물인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애플망고, 파파야, 커피와 같은 재배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재배 희망농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과 같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재배 기술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아열대 작물을 배양묘 형식으로 재배해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열대 작물 전문 단지와 체험 치유 공간 조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 과수냉해를 기후변화 역발상으로 극복한 농부가 청도의 작물 재배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신병균입니다. 네,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12년간 안동시장을 이끌어온 권영세 안동시장이 45년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권 시장은 임식에서 앞으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동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민선 5기를 시작으로 지난 12년간 안동시를 이끌었던 권영세 시장. 이 임식을 끝으로 30대 안동시장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권 시장은 이 임사를 통해 재임 기간, 바이오 백신 기업 유치와 산업용 대마 규제 자유 특구 지정 등 안동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과 예비 문화 도시, 상권 르네상스 등 대규모 공모 사업 선정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꼽았습니다. 백신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고 아시아 백신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했습니다. 햄프 산업도 2020년 국내 최초로 대마를 의료용 산업화하는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어서 새로운 안동의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그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지난 12년간 고향 안동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행복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차기 시장에게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안동인의 한 사람이자 이웃으로 돌아가 나날이 성장할 안동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12년은 안동의 역사이자 안동인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안동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안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마음의 울림으로 소중하게 가져가겠습니다. 권 시장은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마지막 기념 촬영과 기록을 남기고 시청을 떠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수성 구정을 이끌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을 만나봅니다. 김대권 구청장은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인근 경산시와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지 속에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8기 구청장으로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원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선거를 치르면서 차별화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미래교육 선도 도시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하셨는데 어떻게 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어떻게든 차별화와 유일성을 통해서 다른 도시에 없는 구조, 없는 서비스, 없는 콘텐츠, 없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만이 우리의 그 유일한 영역들을 확보해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가운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수성구가 갖고 있는 이미지인 동시에 우리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교육 때문에 살게 하고 외부의 주민들을 교육 때문에 끌어들일 수 있는 장기적인 구조화된 그런 강력한 무기로 가지고 가야 된다. 수성구를 선택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1년에 저희들이 공약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교통수단인 드론택시, 이 드론택시의 허브포트 구축에 민선 7기엔 좀 많은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오셨는데요. 민선 8기에는 어떤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미래 첫째 과제는 오군수 이전에 따른 거기에서 드론 허브 공항을 저희들이 먼저 구축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그래서 결국은 교통 중심이 되자는 겁니다. 교통 중심이 되었을 때만이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는 파급 효과는 인구 감소 시대에 역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수성못에서 용지봉까지 용지봉에 올라가면 정상에 헬기장이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이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니까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운행해 보자고 국가에 저희들이 좀 제시하고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저희들은 이 제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알파시티에서 이런 부분의 기업들과 연합해서 좀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산시하고 청년 친화형 기회발전 특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수성구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 같이 뭔가 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도시는 경산입니다. 대학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런 대학을 출발점으로 해서 대학을 어떻게 균형 발전과 연계시켜서 특례적인 혜택을 주느냐 하는 문제. 거기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재의 고도화 문제가 있고 그 인재의 고도화된 인재들이 서울에 안 가고 갈 수 있는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업의 유치 문제에서는 땅값의 어떤 혜택만으로서는 기업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업이 오려고 하면은 그런 인재 플러스 무엇이 있었을 때 가능하느냐. 아까 기업, 대학, 또는 주거,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역에서는 우리 수도권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나가는 인력들을 역전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용이한 측면이 있다.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설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이 문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선 8기 구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인구 축소에 대비한 강력한 무기들을 마련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집객 자원이라고 합니다. 집객 자원.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격차의 문제인데 기존에 우리 대출 자금, 수중구형 대출 자금을 확보를 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상쇄시켜 나가고 또 지역의 골목 상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한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선 8기에도 또 차별화된 그런 한 단계 도약하는 수성구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사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잠 못 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국 곳곳에서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무려 115년 만에 처음인데요.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이 최저기온이 20도 이상을 기록한 때를 말하는 건데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지역의 기온은 25.4도로 측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일이나 빨리 첫 열대야가 발생한 건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과 수원, 목포 등 전국 24곳이 열대야를 겪었고 강릉 지역의 경우는 일일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낮에 폭염도 없었고 흐린 날씨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장마철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데 구름이 대기권을 덮고 있다 보니 지표면의 열이 방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불을 꽁꽁 덮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더위는 장맛비로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최저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확정하고 미래 번영과 혁신 행복, 글로벌을 3대 시정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 통합 신공항 국비 건설, 배후 공항 신도시와 공항 산단 조성, 더 큰 대구 순환 도시철도 추진 등 50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청도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로 들어가면서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고상정수장 수계 일부를 매곡정수장 수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대구 수성구 황금 1동과 황금 2동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상수도 본부는 밝혔습니다. 흐린 물 출수가 예상되는 가구는 모두 6,900세대로 상수도 본부는 미리 수돗물을 받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송읍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착공 2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청송군은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중앙로내 전봇대를 철거하고 도로와 인도를 정비했습니다. 시설물 정비와 함께 야간 경관 개선 사업으로 가로등 사과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청송군은 앞으로 면 지역에도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경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의성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5개소와 유용 미생물 공급소 3곳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해 농업인의 편리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의성에서는 연간 8,600명 이상의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유용 미생물 공급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